스탠바이 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24년째 역사를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는 설민석입니다. 신흥 고수 팍침, 내가 바로 한국사 암기왕. 제가 EBS에서 강의가 아닌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경험한, 체험한 조금은 특별하고 소중했던 그 여정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석 달 전이었는데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창이던 그때였는데 EBS 특집 다큐 제작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좀 다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독도를 다녀온 적 있느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1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 독도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지킴이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독도 지킴이 대열에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합니다. 이 독도에 발을 디디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독도 입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번 취소가 됐어요. 4번 계속 취소되고 일정 바꿔서 결국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독도, 첫 발을 내디딜 때 느낌이 어땠느냐? 발바닥.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요. 가보신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발바닥부터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이 전기 감전돼서 이게 쫙 올라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책으로만 읽고 강의로만 접하다가 직접 독도에 가서 발을 디뎠을 때 온몸에 감전된 듯한 그 느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독도 경비대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수많은 갈매기. 10여 년 전이지만 다시 떠올려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로마 유적도 알아야 유적지이지 모르면 돌무지다라는 말이 있죠. 또 어떤 책 제목은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애국자는 태어날 때부터 애국자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애국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애국자로 거듭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독도에 가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저의 첫 독도행은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선으로 독도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와 함께 독도로 가실 첫 번째 분이십니다. 매주 수요일 광화문, 이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분. 역사의 상주인 이용수는 여러분한테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군 위안부 피의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님이십니다. 아베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독도, 엄연한 독도입니다. 독도가 와 죽도입니까? 남의 거라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해가지고 저희 거라 가면 전부 저희 겁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의회에서의 할머니의 증언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25년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할머니께선 요즘 사소한 것들이라도 열심히 기록해 놓으려고 하십니다. 올해 92세,
어쩌면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조급함 때문이실까요? 기가 막혀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요. 라고. 지금 19명인가 그렇고요. 20명 안 되지 싶은데. 그래, 일부는 다 죽기를 가고. 아유, 이제 지쳤어요. 지쳤는데, 사전을 받아야 돼요. 사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산다는 계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도 이제 워낙 했으니까, 조금 좋은 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알지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에겐 오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며 미뤄뒀던 일인데요. 바로 독도에 다시 가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독도가 얼마나 피해를 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타야 되고. 갑자기 외출을 서두르시는 할머니. 이게 제일 좋아. 이거 되는데. 아니 이거 있어 이거. 독도 가도 괜찮은 건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아이, 좋은 생각이세요, 할머니. 아무래도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먼 길 가기 전에 건강 체크해 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할머니 독도 다녀와도 될까요?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하십니다.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와, 다행이네요. 이용수 할머니 독도 입도 준비 완료.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사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것인데요. 이 친구와의 인연도 사실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학으로 배운 영어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알리는 길거리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친구가 그 방송에서 무슨 영어 신동으로 나왔었는데요. 전 그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친구의 어떤 의식, 이런 부분에 완전히 그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을 했죠.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누구와 함께 갈까 하다가 그냥 딱 이 친구가 생각이 난 거죠. 이곳에서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냥 진지할 땐 진지하고 장난스러울 때 장난스러운 친구예요. 발표회 같은 거 그때는 그럴 때는 진지해지고요. 다른 때는 특이해요. 믿음직한 친구예요.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초등학교 6학년 또래들과 별반 다름없이 평범해 보이는 이 친구가 바로 기범입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자,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10살 소년의 이 영어 연설 장면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Follow me. 방과 후에도 기범이는 항상 역사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범이가 빠져 있는 것이 독도랍니다. 그냥 과거에 있던 일을 알고 싶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책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범이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된 걸까요? 집에 와서도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역사 강의를 듣는 기범이. 기범이는 무엇보다 역사를 재밌게 풀어주는 다양한 동영상 강의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 들으면서 영화 강의 같은 거 듣고 그래서 명량 이런 영화 같은 거 들으면서 영화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와의 첫 만남이네요. 저랬던 기범이가 벌써 6학년이 됐습니다. 기범이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세계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역사랑 공부를 되게 재밌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공부랑 영어 공부도 자세히 되고 관심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우리의 역사. 기범이의 다음 목표는 독도입니다. 제가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3가지 이유를 좀 최근에 찍어보려고 구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고 또 편집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나 올리고, 아니면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저장이라도 하려고 그런 컨텐츠를 한번 구상해보고 있어요. 소녀상에 이어 2번째, 영어로 우리 역사 알리기. 기범이의 독도 영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독도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독도는 가본 적은 없는데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도에 가보게 될 기범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될지. 저는 평소 저 자신을 역사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 속에서 현재의 답을 얻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림으로 소통을 하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독도에 함께할 다음 분들이십니다. 대개 이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전 세계에 35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SNS에서 소통하고 있는 이찬재, 안경자 부부입니다. 일종의 황토길이니까. 지난 2017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전까지 36년간을 브라질에서 살았던 부부. 부부가 SNS를 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올린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만족하죠? 좋은데? 나도 좋아해. 오케이. 부부의 그림 작업은 공동 작업입니다. 남편 이찬재 씨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아내 안경자 씨는 짧은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들이 그림의 소재였는데 지금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까지 점점 소재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나라 근대사예요, 그대로. 저희는 1942년생이니까 태어났을 때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었죠. 일본 국적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저는 이름이 일본 이름이잖아요. 교과서에서 글로 배우고 학교에서 칠판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그냥 그건 공부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살아있는 역사, 생생하고. 70대 노부부는 당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독도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 독도 정복 홍보과에 정식 초청을 받아서 2번이나 날씨 때문에 못 갔어요. 예, 처음에는 아예 여기서 출발도 안 했고, 2번째는 후포라는 데로 거기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손주, 딸 데리고 5 식구가 후포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가려니까 배가 못 뜬다고. 비도. 괜히 비용만 만들고. 특히 국제학교 선생님이셨던 안경자 씨에게 독도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독도만 나오면은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걔네들이 이렇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이렇다고 교과서에 났다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그러고 막 이래요. 독도라는 거를 가서 현장에서 보고 여태 그 국제학교에서 겪었던 그 아이들의 갈등, 내가 그걸 가서 보고 와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 브라질 국제학교에서의 경험을 안경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자,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 성공한 치과 의사로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은 김한일 씨.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대도시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됐는데요. 조각가를 8번이나 찾아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입니다. 위안부 문제보다 훨씬 더 전부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독도였습니다. 이제 제가 독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진 게 아마 8년 전입니다. 10월 24일 2012년 구글은 독도 코리아를 이제 리앙크루 돌섬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독도 이름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그래서 저 아들도 이제 또 아마 6학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걔도 공부를 하니까는 대학 이게 뭐냐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소련이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왜 Sea of Japan이야. 그 조그만 어린 애 눈에도 그게 이제 왜 뭐 다른 뭐 에이셔 씨든지 뭐 다른 걸로 안 하고 왜 Sea of Japan. 그래도 저도 그때 좀 가슴이 조금 웅크랬고 뭐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나서주지 않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후대까지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정말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1000장 정도 만들었어요. 이게는 범퍼인데 이제 차 뒤에다 스티커에다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비를 들여 대형 5개 광고판도 설치했습니다. 독도 빌보드입니다. 아마 4, 5년 전에 그때 또 독도 캠페인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것을 붙인 건데 이게 어디냐면은 베이브리지 바로 그 방향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는 최강대국입니다. 경제적, 정치력으로. 근데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 3세들이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이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주류사회 친구들 있을 때 이런 걸 항상 서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일 씨가 빼놓지 않고 후원하는 것도 바로 한인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김한일 씨. 그가 바로 독도에 함께 갈 5번째 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행자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가 든든합니다. 역사학자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바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시자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사학자이신 김도형 선생님. 저와 함께할 이번 독도 여정의 마지막 탑승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독도인데요. 하지만 독도를 경험하는 각자의 시선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두 번째 독도 행인분도 있고요. 기범이, 그리고 이찬재 안경자님, 김한일 선생님, 이런 분들처럼 생애 처음 독도 방문인 분들도 계시고요. 독도에서 각자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될지 기대감을 안고 우리는 독도를 향하는 첫 집결지에 모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헬기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배가 아닌 헬기로 가는 독도는 저도 처음인데요. 다들 새로운 경험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 눈빛이죠. 첫 번째 여정은 울릉도입니다.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죠. 울릉도는 독도의 본섬이자 형제와 같은 섬입니다. 무엇보다도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 맨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 멀리 희미하지만 보이시죠? 네, 바로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살아갈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생활거리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에 있다. 그건 네. 바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여기 있는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게 옛날 기록에도 우리가 조선 그 실록, 그 특히 우리 이야기하는 세종대학 그 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눈에서 보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도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해서 다 기록에 다 남겨져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민이 배란간에 생기는데요. 그러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오. 일본에서 여기 지금 독도와 제일 가까운 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그 옥기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옥기섬에서의 거리하고 울릉도에서 독도 거리를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어이구야. 예, 일본이 훨씬 멀리 있는데. 네. 독도가 보인다. 실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한 독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좀 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약을 먹고 잤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3시부터 일나갈 준비가 있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잘 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참 날씨가 좋아서 아까 우리 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덕을 많이 쌓아서 진짜 이렇게 맑은 날에 독도를 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와봤어요. 네, 전날 유난히도 날씨가 화창했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들의 첫 여정이 더욱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구글한테 로비하고 압력을 줘서 이제 독도의 날 하루 전날에 이 이름을 독도 코리아를 없애고 이제 리앙코르 돌섬으로 바꿔서 이제 북가주에서 이제 많은 동포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를 저희가 생각했냐면 교육입니다. 이제 교육에 지금 우리 젊은이 학생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참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가주에 계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의 큰 노력이 됐습니다. 저는요 새삼스레 이 독도에 오늘 참 잘 왔다. 이렇게 해외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막내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대표해서 왔는데 처음 오늘 학교를 체험학습으로 빠져서 왔대요. 되게 진짜 체험학습이거든요 지금. 근데 기범이 좀 어른들 말씀도 듣고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좀 어때요? 되게 감동적이고 경치가 멋진 것보다 더 넘어서 좀 신기하고 말로만 듣던 그 독도 같은 걸 눈으로 또 보고 또 보이니까 되게 멋지고 집에서 영상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독도에 관련. 아 만들고 있어요. 어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영어로 알리는 걸 이유를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건데 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이제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에 왔고 지나가는 분 딱 잡고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그럼 우리 땅 그러시는데 왜 우리 땅이죠? 한 논리적으로 1분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좋은 걸 본 것 같아요. 일단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그거는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이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좀 배웠고 지금 시간이 보면 벌써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혹시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뭐이 얘기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갑자기 최고. 그냥 이 독도 얘기로 벌써 배가 부르시군요. 예.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기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EBS 제작진이 준비한 24첩 반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 부럽지 않은. 조선시대 왕도 먹어볼 수 없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소개해도 될까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네요. 독도새우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예, 드디어 독도의 명물 독도새우입니다. 주인공이 새우야? 저는 처음인데요, 독도새우. 청와대에서 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적에 네네. 제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베가 하는 얘기가 뭐하러 할머니로 초대했느냐고. 진짜예요? 건방지잖아요. 예? 아베가 그랬어요? 예, 아베가. 근데 그 아베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사님 미국 계시면 좀 이런 게 많이 그립지 않으세요? 한국 그렇죠. 한국 음식을 많이 안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자리에서 온 게 정말 마음이랑 가슴이 호강스럽습니다. 입이랑. 예. 그러면 이 새우는 이게 독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새우죠? 독도새우. 울릉도 독도에서. 청와대 만찬에까지 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독도새우.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저 그 제주도에서 딱새우라는 새우가 있는데 그 새우도 생으로 회로 먹거든요. 그 새우랑 맛이 비슷하면서도 뭐 고급지고 오동통한 그런 맛이에요. 야 정말 좀 감칠맛과 달아요. 네네. 그리고 식감도 너무 오동통 좋아서 그냥 저는 양념장에 찍어 먹지 않고 그냥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날 처음 독도새우를 먹어봤는데요. 저뿐 아니라 모두가 만족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먹은 새우 중에 제일 맛있어요.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이 새우의 정식 명칭은 도화새우입니다. 복숭아꽃처럼 화려하고 예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주변 비교적 차가운 수심에 150m에서 300m까지 바다에서만 산답니다. 독도새우는 물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어버려서 살아있는 생생한 새우를 먹으려면 이곳 울릉도까지 와야 한답니다. 동력선이 없던 시절, 과거에는 이 육안으로 섬이 보이고요. 이 오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자, 맨눈으로 보이는 독도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이야말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반박하기 힘든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그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드디어 독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헬기로는 30여 분. 드디어 독도가 보입니다. 망망대해에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작은 바위섬. 발밑까지 다다르니 마음은 다시 경건해집니다. 멀리 있을 땐 그저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은 결코 작지 않은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독도.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심정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게 세 번째 시도 끝에 오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오면서부터 그냥 떨어졌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더 남유달리 일단 특별하게 감회스럽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내 제자들과 우리 아이들과 전 세계 우리 팔로워들에게 좀 뭉클하게 전할까 그 생각이에요. 다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특히 김한일 씨에게는 더 감회가 남다릅니다. 2달 전 독도 방문을 시도했었던 김한일 씨. 하지만 당시 파도가 너무 높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배 위에서 바라만 보다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찡하다 아니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북가주에 한 10만 명 되는 그 도와주신 동포들도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섬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섬입니다. 특히 헬기장이 위치한 이곳은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가까이 가시면 위험하니까요. 뒤로도 가게 돼. 오늘따라 형님도 빨리 안 넘어가시고 멈춰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요 동도 서도에 모든 곳에 봉우리 지명을 다 정해가지고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우리 이름으로 그냥 동도수는 무슨 봉우리 무슨 바위 뭐 코끼리 바위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놨습니다. 아니, 파도가 되게 이렇게 좀 세지만 않으면 무슨 거의 지상낙원 뭐 이렇게 해수욕장처럼 그래도 파도가 보이지 않고 한갓 노을이 그림 같이 보이네요. 얘기하는 거 같죠? 그림 같아요. 독도는 수백만 년 전 대저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섬의 80% 이상이 가파른 경사면과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독특한 풍광을 낳고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동도의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괭이갈매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독도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플랑크톤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독도는 다양한 생물이 사는 살아있는 땅입니다. 선생님, 저기 여기 강치가 좀 많이 살았었잖아요. 강치라고 하는 게 그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때 너무 남획, 너무 많이 잡아가가지고 지금 멸종이 되었습니다. 독도에서 그 강치가 포획당하고 멸종해간 역사는 일본의 독도 수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도의 강치에 대한 본격적인 포획은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일본의 한 어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강치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킵니다. 그렇게 1905년부터 8년간 일본인에게 포획당한 강치의 수만 해도 1만 마리가 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독도를 지키던 강치는 결국 일본에 의해서 멸종당했지만 강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뭐 이렇게 직접 피해를 당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할머니도 계시지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당하네요. 강치는 멸종당하고 또 그 삽살개가 우리나라에 한 200만 마리가 도살됐지 않습니까? 예, 이 독도 경비대에 삽살개가 지금도 있어요. 독도의 삽살개가 유일하게 우리를 이 독도를 지키는 이 독도 수비대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은 강치 대신 우리의 토종개, 삽살개 2마리가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예로부터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는데요. 삽살개가 독도를 지키고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 독도를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바위에 굳게 새겨져 있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말라는 뜻에서일까요? 암각에 새겨진 영토 표지입니다. 글귀가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초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걸음이 멈춰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표지를 향해 큰 절을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기원을 드리는 할머니. 할머니는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깊이 밝히는 이 독도를 일본한테 망언을 당했으니까 저 상정이에요. 북한 같은 입장인데 상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상정 앞에 걱정 마시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테니까 우리 나라는 독도를 갖지 마시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이런 어떤 그냥 뭐 섬, 돌뿌리 여기에 절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선조분들,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조국 땅에 절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끊임없는 수탈과 침략이라는 뼈아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독도만큼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된 땅이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여전히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의 존재가 이용수 할머니에겐 큰 위안입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힘없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할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왜곡 앞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과 꼭 닮은 독도를 보며 할머니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6.25 와중에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여기다 수시설을 보내가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힘으로 일본 온 걸 막아서 지켰어요. 그 우리 흔히 이제 그 독도 경비대라고 하는 수호대, 독도 수호대가 결성이 된 거죠. 그 울릉도 주민들이. 예. 그렇게 해서 그게 1953년 4년 이때. 전쟁 직후로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6.25 전쟁을 뭐 정신도 없는데 일본이 그것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독도는 요 한국영으로 새기고 지금 태극기는 그냥 해방이 되었다고 우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온 게 아니고 이걸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무수한 사실상 희생과 그 이 피와 땀의 그 투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영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주권은 아는 사람이 지켜야만 있는. 예. 독도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섬을 다 둘러보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구석구석 새겨진 표석이라든지 흔적들,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흔적을 보고 있노라면 걸음은 결코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독도 구석구석에 새겨진 그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외침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 한 번에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소중함도 덜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며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독도 경비대를 방문했습니다. 손자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할머니는 대견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경비대원들도 TV로 보던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모양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가 쑥스러우면서도 경비대원으로서는 뿌듯한 그런 순간입니다. 한 번 더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저는 가져간 책을 드렸습니다. 드릴 것이 책밖에 없었지만 작은 정성이 남아 노고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김한일 씨는 소녀상 기린비 행사 때 제작한 위안부 티셔츠를 경비대에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 챙겨온 칫솔과 치약 등 고마운 마음을 담은 위문품들이 경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독도에서의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내 에너지 넘치시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조금 지치시나 봅니다. 할머니는 걷기가 힘드셔서 잠시 쉬시기로 하시고 나머지 일행들은 부지런히 독도를 여행합니다. 언제 또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상상하던 독도를 처음 만난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오롯이 서 있는 독도. 그곳이 거기 있음을. 발로 직접 디디고 눈으로 목격하고 온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0여 년 전 첫 독도가 제게는 뜨거움이었다면 저희 이번 두 번째 독도는 차분함 그리고 경건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도가 어떤 희생과 대가로 그 자리에서 굳건할 수 있었는지를 짧은 시간이나마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세 번째 독도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될까요? 언제 가더라도 역사를 가르치는 제게는 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곳이 독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민석이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John Key Baum,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Dokdo. Recently, I had an opportunity to visit a Dokdo, and it was so beautiful there. I visited the Ulleungdo before I go to Dokdo, and it was so beautiful when you see Dokdo inside Ulleungdo. But the closest island to Dokdo in Japan is Oki Island, and you can never see Dokdo inside Oki Island. When it was 1900, Gojong, the Korean king, said Dokdo belongs to Korea. And 5 years later, Japan said Dokdo belongs to them. And who is now currently controlling Dokdo now? It's Korea. And then Dokdo belongs to Korea. It's so simple, and I don't know why Japan don't get this. Hope when you see this video and you can get the reason why Dokdo belongs to Korea.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얘들아, 마침내 독도에 왔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독도를 볼 수 있는 지점에 섰을 때 같이 가신 역사 선생님이 눈에 보인다는 건 일상생활 속에 우리랑 같이 존재하는 뜻이라고 했어.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독도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 아름답고 씩씩했어. 동쪽 섬에 내려 맞은쪽 서도를 바라보다가 문득 섬 오른쪽 끝 바위가 조선시대 선비 같았어. 상투를 틀고 망건을 하고 흰옷에 날카로운 턱수염. 난 얼른 사진을 찍었지.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강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독도는 바다사자 강치의 천국이었대. 그런데 그 많던 강치들이 이젠 단 한 마리도 없다는구나. 어떻게 된 걸까? 알아봐야 한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여 더 큰 힘을 쌓겠노라 다짐하자.